자, 오늘 6월 24일 도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부여했던 과제는 나만의 행복 강의인데요. 과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아직 응답 못한 학생이 과반수 이상이네요. 근데 응답한 학생들 과제를 쌤 확인해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학생의 과제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의 학생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자유로움을 추구하면 누군가에 의해 내 일과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이 정해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부모님이 바라시는 걸 거절 못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자유롭게 살아왔나요? 저는 지금 저를 보러 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건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100%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50%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잘하는 것을 추구하셨어요. 열심히도 좋지만 잘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원하시는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죠. 물론 그 외에도 원하는 학원 한 개 정도는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공부는 더 잘해야 했어요. 학원에 반 친구들보다 칭찬을 더 많이 듣고 문제를 더 많이 맞고 시험은 점수가 높아야 했어요. 그때는 어려서 부모님이 많이 혼내시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제가 좋아하던 학원은 끊고 다른 공부 학원으로 시간이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놀 때 저는 학원 가고 숙제하고 했죠. 그러다가 부모님이 원하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난이도도 너무 높고 숙제도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이제 숙제 대여섯 장은 많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던 학원도 다 끊고 이제는 공부하는 학원만 제 스케줄에 남게 되었어요. 힘들어서 숙제하다 잠시 울기도 했지만 울면 더 힘드니까 부모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었고 수학 문제 실수로 2개 틀리면 몰라도 한 개 틀려서 많이 혼났고 부모님이 장난으로 너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 하실 때마다 화가 나서 약간 따지기도 했죠. 하루는 영어에서 문제를 30개 중에 6개 틀려서 생애 처음으로 학원에 남아서 제 시험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나기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럽기도 했고요. 한 번 남았다고 안 혼나니까 하루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못 버틴 저한테 너무 속상해서 엄청 울었어요. 부모님께 이유를 말씀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스트레스는 계속 쌓였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공부를 적당히 하고 주말에 가끔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하며 저의 자유를 30% 찾았어요. 이 30%의 자유로 너무 행복했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공부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제 시험을 남아도 혼내지 않으시고 잘못해도 칭찬해 주시죠. 그런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들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자랑하려고 이렇게 키우시나? 아주 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저를 자랑하시는 게 아닌 제가 저를 당당히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신 거라는 걸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지금 3개 국어 사용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아무리 못해도 남들에게는 절대 뒤처지지 않을 지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고 있죠. 지금 저와 비슷한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맞추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30%를 위해 70%를 노력하라. 이 말이 저의 마음에 와닿고 저는 30%의 자유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던 여러분들도 그 틀을 벗어나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어머, 되게 감동적인 그런 행복 특강이었네요. 인간의 그 행복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자유라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죠. 쌤은 이 특강 대본을 읽어보면서 혹시 나도 우리 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면서 미래에 자유를 억압하진 않았는지 미래에 너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았나 아마 반성해보는 그런 좋은 특강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128쪽이고요. 오늘 새로운 중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참된 우정. 첫 번째 소단원 진정한 친구와 우정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대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우정이겠죠? 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도 어쩜 친구와의 우정이 아닐까. 그만큼 중요한 가치이죠. 근데 뭐 여러분 나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나이가 되어도 좋은 친구와의 우정을 유지한다는 거,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친구와의 우정을 다룬 좋은 영화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추천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Goodbye My Friend라는 그런 영화예요.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한 20년 됐나?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전편이 전체 영화가 다 올라와 있네요.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유 있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친구와 우정, 참된 친구의 의미와 친구 사이에서 필요한 덕을 말할 수 있다. 네. 어린 왕자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에서 보면 장미꽃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내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는 예전에 내 여우와 같단다. 그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자, 어린 왕자라는 책은 어렸을 때 읽을 때랑 어른이 되었을 때 읽을 때랑 또 느낌이 생각이 좀 달라지는 책이라고 하네요.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 막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또 어린 왕자랍니다. 이 어린 왕자에서 이 장미꽃, 여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뿐인 그런 특별한 장미꽃, 특별한 여우가 있나요? 자, 친구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친구란 나와 친밀하게 오랫동안 사귄 사람을 말합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이나 몇 번 만났을 뿐인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친밀한 감정이 형성되었을 때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지내는 그 느끼는 따뜻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우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정은 왜 중요할까요? 자, 친구가 우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또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런 그 친구와의 우정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서 친구와의 관계, 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친구와 우정은 왜 중요할까? 친구에게 여러분들 고민을 털어놓고 놓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죠. 자, 그럼 친구 만나면 뭐예요? 맛있는 떡볶이 먹고 친구랑 대화도 하고 하는데 그 대화는 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TV 이야기만 하나요? 무슨 게임 이야기만 하나요? TV 속 드라마 이야기, 그다음에 게임 이야기도 하겠지만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친구가 기뻤던 이야기, 그런 기쁨과 슬픈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게 우정의 가장 중요한 중요성이 아닐까. 그래서 인디언 말로 친구란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니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는 것. 두 번째, 우정의 중요성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규범과 역할, 책임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라는 그런 로마의 정치가는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보면 친구의 언행을 통해 나 자신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나요? 자, 여러분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를 먼저 살펴보면 된다고 하네요. 자, 반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친구들도 또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진지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중요성이 있죠. 친구는 지향점이 같은 동지라고 하죠. 삶의 구체적인 목표는 달라도 근본적인 방향을 함께 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친구를 붕우라고 했는데요. 이는 공부를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는 벗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정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129쪽 어디까지 나의 친구일까? 자, 아버지가 너는 친구가 몇 명이니?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답하지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런 고민한 적 있을 겁니다. 자, 친구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뭐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 사이에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과연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그 아이도 내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1년 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반이 된 적이 여러 번 있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자, 그런 아이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의 그 정의 한번 내려보시고요. 같은 학급에 있지만 말도 몇 마디 나눠보지 못한 그런 친구가 있겠죠.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이유도 함께 작성해 볼까요? 친구와 관련된 이런 명언은 여러분들 많이 접한 적 있을 거예요. 이런 명언이 많다는 건 그만큼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수가 있겠죠. 쇼펜하우어는 친구란 신중한 사람이 거리를 두고 자신을 훈훈하게 하는 불과 같은 존재이다. 자, 불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편안해지게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 게 친구죠. 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두 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오, 감동적이죠. 자, 몸은 다르지만 같은 정신적인 교류를 한다는 거죠. 자, 파울로 코엘료의 오 자히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 그들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의 승리를 함께 기뻐해줘. 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뒤에서 여러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찐 친구이겠죠. 자, 그러면 이 위인들의 명언을 참고하여서 친구와 관련된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나만의 명언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나만의 명언 만들기는 오늘 과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제가 좀 어려웠으니까 오늘 과제는 좀 쉬운 걸로. 자, 교과서에 있는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 본 적 있나요? 자, 이 그림과 관련된 우정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16세기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뒤로와 그의 친구 프란츠는 매우 가난하여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절친한 친구인 뒤로와 프란츠는 한 사람이 먼저 일자리를 얻어 다른 친구의 그림 공부를 돕고 먼저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마치면 역할을 바꾸기로 약속했다. 프란츠의 도움으로 먼저 미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로가 프란츠를 돕기에 찾아갔다. 마침 프란츠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뒤로는 입구에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느님, 심한 노동으로 제 손은 거칠고 망가져서 화가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제 친구만은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감동한 뒤로는 그 자리에서 프란츠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는데 이것이 뒤로의 불후의 명작 기도하는 손입니다. 자, 뒤로와 프란츠의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숱하게 많은데요.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진정한 우정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교과서에서 나오는 진정한 우정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진정한 우정이라 하면 친근해야 되겠죠. 그리고 친근하면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친구 사이는 가깝고 막힘이 없는 친근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친근함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보는 내내 뭐 떡볶이 먹는 시간 내내 그 다음에 뭐 문구점에 뭐 물건을 보러 간 내내 너무 어색해. 빨리 헤어지고 싶어. 그리고 막 다른 친구가 좀 왔으면 좋겠어. 자, 이런 사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친구 사이라고 보기가 조금 거시기 하지 않나요? 자, 친한 친구일수록 근데 친근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서로에게 예의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친근하다는 이유로 막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근하지만 동시에 예의를 잘 지키는 거 진짜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면 이 예의를 좀 지키는 것 자체로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좀 막역하게 말도 좀 함부로 하고 요구도 막 하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다가 친구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혹시 반대로 여러분도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받은 적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우정이라면 믿음과 오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 가장 중요하죠. 붕우유신이라는 말 알죠? 오륜에서 친구 사이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붕우유신이라는 덕목이 있는데요. 또 세속오계에서도 믿음으로써 벗을 사귄다 하여 교우이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 우리 조상들도 친구 간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로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친구이고 그런 친구여야만 그 우정이 오래오래 가겠죠. 자, 그리고 아무리 가깝고 친밀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내용이 옳지 않으면 참된 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친구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나쁜 일은 삼가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라는 말도 있듯이 친구가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친구니까 무조건 따라주는 게 아니라 그건 옳지 않아. 그건 해선 안 돼. 라고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족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고 이 가치관, 성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에 친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친구 관계,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그런 좋은 친구가 곁에 있나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 곁에서 정말 좋은 친구인가요? 믿음을 주고 옳게 행동하는 그런 좋은 친구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활동은 교과서 131조 다몬과 핀티아스의 우정인데요. 자, 우정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그 사례가 바로 이 다몬과 핀티아스의 우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핀티아스는 왕 디오니소스 1세에게 대항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효자였던 그는 사형 선고를 앞두고 고향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왕은 거절했다. 그때 친구인 다몬이 핀티아스가 고향에 다녀올 동안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떠난 핀티아스가 약속 날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왕은 다몬을 대신 처형하려고 했다.
마침 그때 핀티아스가 부상당한 몸으로 나타났다.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늦은 것이다. 왕은 감동하여 그를 풀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자, 내가 만약 다몬이라면, 핀티아스라면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빈칸에 들어갈 디오뉴소스 왕의 나머지 말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활동입니다. 나의 친구 칭찬하기. 자, 다음 글을 읽고 종자기처럼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해보자. 자, 춘추 전국시대 베가는 거문고 연주를 잘하기로 유명했다. 그에게는 그의 연주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종자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베가가 높은 산과 큰 강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거문고를 연주하면 종자기는 아, 멋지구나. 하늘 높이 솟은 느낌이 태산과 같도다. 아, 멋지구나. 넘칠 듯이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황하와 같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불행히도 종자기는 병으로 먼저 죽고 말았다. 그러자 베가는 크게 절망하고 거문고의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 자신의 연주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는 친한 벗을 일러 지음이라고 했다. 알지의 소리음자죠. 그러니까 음악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친구의 장점을 알아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친구의 이름 적어보시고요. 그 친구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의 말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학교에 오면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독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불쾌지수가 높은 날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참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금요일날 만나죠.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 오늘의 과제는 우정 관련 명언 만들기입니다. 자, 다음 주 내일 모레 금요일날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